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상 스타트업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률인데요. 최윤석 변호사님께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으로 5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5분 정보 발표니까요.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이슈별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인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우리 사업의 지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외부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분 관계, 스타트업을 지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내부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거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합류 혹은 퇴사하실 때 지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법률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 구상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사업 형태를 검토하시고 또 멤버를 구성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됐고 사업 형태 역시 주식회사로 하기로 결정이 되셨을 때, 이제 멤버를 구성할 때 이 사람들과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고용, 비고용 관계로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주식회사가 되신다면 주식회사에서 이분들 각자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크게 보면 구성 관계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된다고 보셨을 때 예전에 주주간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주주간 계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씁니다. 갑은 본 회사의 몇 퍼센트, 을은 몇 퍼센트, 그렇게 계약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은행에 주금 납입을 본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데 이 주식이 내 거다, 이런 것은 한국 법뿐 아니라 전 세계 회사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금을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금을 납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나는 누구는 자금이 있고 누구는 노하우가 있고 누구는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지분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근데 회사를 설립하실 때는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 내가 어떤 그동안 어떤 일을 많이 했다,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분으로 바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 현물 출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이 회사를 창업하시는데 이 부분을 증하시면은 회사 창업 비용,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회사 창업 비용이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현금을 실제로 납입해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무 등이 바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특허로 설정 등록이 되었다거나 다른 어떤 현물이 있다면 이후에 출자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설립 시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저는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이 베스팅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 한국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없습니다. 주식 양수도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전적인 합의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위법하지 않으면 그 주식 양수도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부동산 사고 파신 경험이 많지 않으시죠? 워낙 비싸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계약서를 쓰죠. 중개사무소에 가서. 그리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자동차를 사고 팔아보셨습니까? 자동차 어떻게 사고 팔아요? 계약서 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영업맨들이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 쓰고 자동차를 실제로 받고 키를 받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본인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팝니까? 주식 매매 계약서 씁니다. 그럼 끝인가요? 주권을 교환해야 됩니다. 실물 주권을. 근데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스타트업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 별도로 발행해서 주권 발행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스타트업은 주권 미발행 회사입니다. 주권 미발행 회사는 어떻게 주식을 약속합니까? 주주 명부에 주주 이름을 기재하고 대표 회사가 날인해서 회사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회사 상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뭐 그 회사의 지분 관계에서 항상 그 트러블이 발생할 때 주주 명부가 언제 발령이 됐고 내 지분이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많은 이슈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했고 초창기 멤버들 간에 실제로 지분을 가지는 것이라면 회사가 어느 정도 뭐 성장 과도에 있는데 유능한 사람을 포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포섭해서 이 사람한테 신주 주식을 줘야겠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주식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데려와야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관에 제3자한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는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정관에 따라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점이 그 여러분들이 또 흔히 혼동하신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거는 그 회사 임직원들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제3자 발행, 신주 발행은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에서 제3자한테 주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 예외 내지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회사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발행가 역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서 낮춰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신 스톡옵션은 뭐냐면 정관에 마찬가지로 회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 임원, 감사, 피용자들에게 주식을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10% 이상을 가진 주식을 가진 주주한테는 스톡옵션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초의 창업자들한테는 스톡옵션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스톡옵션 줄게. 그 사람은 스톡옵션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고용, 피고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톡옵션을 준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주 발행, 제3자 발행, 신주 발행을 할 수 있을지언정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사람이 1, 2, 3이 있습니다. 10% 이상을 가진 주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등기 임원도 아니면서 뒤에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회장님들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이제 배우자와 직계 좀비석들에게는 스톡옵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톡옵션의 양 역시 전체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지분 관계를 뭐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그 지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까 고려하실 때, 이 사람이 최초에 그러니까 회사를 같이 창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제3자 배정 형태로 들어와야 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스톡옵션을 줘야 될 회사의 임직원 필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합리적인 조건을 제안하셔야지, 뭐 의리로 뭐 이렇게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를 했다가는 결국 그 회사가 나중에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스톡옵션도 역시 뭐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그냥 오자마자 스톡옵션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본인이 사임한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 퇴임이 됐습니다. 뭐 해직이 됐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퇴임이 됐는데도 그럼 2년 채우지 못했으니까 스톡옵션 행사 못하느냐? 본인의 규책 사유가 없는데도 행사 못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사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내적인 지부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회사 운영하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